15.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또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늘 꼽는 1순위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고물가 또 고금리에 어려움들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민심 과연 정치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마침 2024년이 선거의 해이기도 해서 자, 이름하여 3인 3색 정치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3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름하여 1회 풀뿌리 민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 소개합니다. 먼저 진보당의 손진영 시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천서영 시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천 의원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 유일한 국민의힘 대표 의원 천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하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의원답게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또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응원과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5분 발언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5분만.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 그 프로그램하고 좀 안 맞아요? 네, 잠깐만. 자, 요거 감안하셔서 네네. 다음 이성국 의원님.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청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네, 의원님. 요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네네. 겨울다운 날씨가 간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정치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은 진보당 손진영이고요. 저희 지역구는 그 익산의 정치 1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농촌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동산동하고 영등 1동이 지역구고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이제 각자 소개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손 의원님 이제 그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잖아요. 토론회는 아닌 것 같고 좀 무겁잖아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제 국민의힘,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통 이제 정의당 그랬었는데 네. 어떻게 격세지감을 좀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지방선거 네. 이후로 저희가 이제 진보당이 매우 약진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 시의원, 도의원, 이번에 재선거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네네. 당선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주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 또 전 또 이것이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위협을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거의 양당 정치가 네. 요즘에는 팽배한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당이지만 또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네.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이런 전라도의 그런 지역세가 있어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지요. 너무 일당 독주가 좀 팽배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이번 총선은 꼭 좀 우리 현명한 선택을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기 이성국 의원 그래요?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협공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현님 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죠. 자, 우리 세 분은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 세 분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 이제 다들 초선이시잖아요. 네. 이게 내가 밖에서 바라보던 그 의회, 지방의회 그리고 직접 들어와서 활동해 보니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좀 궁금한데 저도 지방의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네. 답변 드리면 그 의원이라는 분들을 계속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서영 의원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결이랑 행감이 이제 지내고 보면 되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네네.
공부가 끝이 없다는 걸 느껴요. 아, 그래요. 사실 지금도 이제 오늘 전주시의회는 폐회를 했는데 책상에 또 다른 자료들이 또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의원들이 방학이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천소영 의원님도 나와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서 이제 계속 꾸준히 정책 발굴에 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럼 같이 어차피 전주시의회에 계시니까 검증을 해야죠. 네, 네. 천 의원님, 네. 저기 이 의원님 볼 때 공부 많이 합니까? 아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실은 어제도 나왔는데요. 나오셨더라고요. 아, 같이. 그래요? 그래서 예, 오늘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아, 말씀드렸죠. 두 분 뭐 네. 오기 전에 뭐 입 맞춰서 뭐 이렇게 서로 아니 전혀 그런 거 아, 없어요. 그런가요? 인터뷰 예. 준비를 하려 의회 사무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도 또한 아까 이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의회가 좀 더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의원들이 또 우리 이성국 의원님과 저는 뭐 행감위원이기도 하고 애결위원도 함께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그 현안 뭐 결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해서 네.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크게 많이 못 내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네.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고 하니까 좀 네.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자, 이제 바톤을 넘겨서 우리 손 의원님. 손 의원님은 네. 진짜로 소수 정당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익산시의회 25명 의원 중에 제가 진보당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의원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당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던 터라서 기본적으로 뭐 별반 많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네네. 의원이 되다 보면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날개가 돋친 듯이 신나게 의정활동하고 그래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익산시의회에서는 한 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검증할 수가 없네. 이게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세 분 다 이번에 정치를 시작하신 지 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지난해 그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그렇잖아요. 네, 1년 물론 이제 동안. 도당에도 계셨고 뭐 기존 정치도 하셨겠지만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주변에 그 저기 유권자들 많이 만나보시고 주민들 만나보실 텐데 정치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뭐 좀 느끼십니까? 이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행정이 도대체 일을 하긴 하는 거냐. 예. 너희들 세배로 다 월급 받아가지 않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1년 6개월 등원하고 7월 달에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발로 직접 뛰어다니시겠지만 의회가 조금 더 젊어지고 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해서 인식은 지금 굉장히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도 좀 달라졌다 그런 건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의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말 그대로 풀뿌리잖아요.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시스템인데 사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많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아졌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분은 다 가장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 도의원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이제 주민들을 접촉하는데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황당한 민원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민원이야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 좀 해주세요. 예. 우리의 뭐 보조금 좀 주세요. 이런 게 어. 가장 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꼭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연결을 좀 시켜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해서 가는 게 진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행사장도 가고 당원들 특히 이제 당원들 행사장에 가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지만 또 해결을 못하거나 못 네. 만나는 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은데 뭐 산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 크게 이름이 있거나 그 모임이나 단체가 아닌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네네. 들어봅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게 진짜 민심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큰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바쁘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뭐 특이한 민원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의원님? 이제 결국에는 인도 개선, 네. 인도 그리고 개선. 아스팔트의 포트홀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뜯어내서 다시 새로운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소요된 예산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민원이 또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인도에 있는 가로수들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엎어지는 거거든요. 뿌리 네네네. 쪽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지만 오죽하면 주민분들이 차라리 나무를 뽑아달라. 근데 나무를 뽑으면 이 나무를 어딘가에 심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힘들다 보니까 계속 세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비슷한 민원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민원이 있거나 하면 현장 먼저 달려가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경청하는 편인데요.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주는 이야기나 의견들, 그 민원들 포함해서 식상한 말인 것 같지만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발로 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깊숙이 골목골목을 다 알 수 없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고요. 또 행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저는 주차장 네. 민원이 되게 많아요. 아, 주차장이요? 항상 어느 지자체나 지금 뭐 주차난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해서 저는 임대형 개방 주차장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네. 올해도 그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 지역에서 CU지에 이제 무단 경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어르신들이 무단 경작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내 땅이 뺏기는 듯한 그런 상실감과 저항이 좀 있으셨는데 여러 번 소통해서 그 마늘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 드렸다가 수확한 다음에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관되어 있는 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 마음에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한테는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등의 조정 역할도 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그 동네 시의원들은 뭐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의원분들은 이렇게 정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일들을 해결하고 듣고 또 중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무거운 거. 그렇죠 많이 무겁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소 진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자 일단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전주 시의원 두 분께. 쉬운 걸로. 네, 아주 쉬운 거예요. 진짜 진부해요. 네. 정치인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아, 네. 뭔데? 혹시 전주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먼저 아시는 분부터 저요. 대답해. 네. 1,500원? 그다음에 청소년,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까지는 제가 자, 다음. 확실한. 자, 이성국 의원. 이제 답변이 같고요. 예, 카드로 찍었을 때 1,450원. 그러니까 할인 아까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500원, 1,200원, 700원. 아, 700원. 어린이 700. 저 어린이 500원인 것까지. 줄 500원까지는 어린이 알았는데. 그 네. 어린이 것까지 아셔야죠. 네. 자, 바로 익산. 닉산은 좀 더 100원 비쌉니다. 이제 어른이 1,6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300원, 네. 어린이가 800원. 네. 이거 전주보다 이제 100원씩 비싸요. 네, 카드로 찍었을 때 이제 50원씩 할인되는 건 똑같고. 알겠습니다. 되게 진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정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네. 시원님들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 아시죠? 버스를 잘 사실은 안 타니까. 저도 버스는 자주 타긴 하는데 요즘에 그냥 카드로 찍으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씩 네. 올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 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전라북도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자, 이런 요구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먼저 익산 같은 네. 경우는 좀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거라면서요. 네. 익산은 이제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간선제라고 해서 수요 응답형 버스 노선 체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초반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정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 제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청소년 어린이들 100원 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행정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살짝 뭐 후퇴한 경향이 있기는 해요. 네네. 청소년 어린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만 우선 실시하자 해서 네네.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가 돼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 삭감은 되었지만 올해 시행을 네.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진보당은 원래도 기본적으로 그 무상교통에 대한 정책,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을 꾸준히 이슈 파이팅하고 외치고 있는 당이라서 저는 이거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번에 많이 나섰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와 우리 청소년들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아 나도 정치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거에 저는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감사한 거. 네. 네, 그 손 의원님이 말씀을 길게 해주셔가지고 두 분이 정신없이 막 자리를 찾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넘어가는 소리 들렸죠? 네. 네, 그리고 그 전주시로 바통을 딱 넘겨주셔가지고 네. 네, 의원님 이성호 의원님 예. 전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논의를 심도 깊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일단 도의회에서 예산이 안 섰잖아요. 네네. 지금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니까 이제 12개 시군. 원래 익산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1년이 뒤로 그렇죠.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전주, 완주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생이 전라북도에서 46.3%를 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12개 시군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예산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네. 뒤로 무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군산 역시도 한 2, 3년 정도 시간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전북 도의회에서 수정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졸속 행정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나 네네.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바통 네. 넘겨주세요. 천 의원님. 아, 예. 맞습니다. 우리 진짜 꿈나무가 커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하게 지원도 해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하면 좋죠. 그래서 네네. 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또 이 지역에 살 수 있게 하고 싶지만 아까 또 이성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도 있게 그거를 지켜보고 팩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과 그걸 당장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 때문에 사후에 갈수록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을 지금 보면서 심도 있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검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적당한 이제 대답들, 무난한 대답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관련해 취재를 좀 해보면 네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워낙 전주 같은 경우 부담이 크잖아요. 전체 중고등학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주 완주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전주시 예산이 뭐 한 40억 정도 년에 4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워낙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딱 버스라고 하는 시스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기도 할 뿐더러 지금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논의 좀 접전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듭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난 말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 계속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예.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그래요? 같은데요. 일리가 있는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십시오. 그 전주시가 이미 시내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이 네. 500억 원이 넘게 네, 들어가고 정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도하고 3대7 비율로 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가 70% 비율로 했을 때 34억이 네. 들어가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또 초등학생은 또 미포함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수혜 대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계속 점점 더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보당에서 그 5억 4천여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108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생들이고 네. 이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고 사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총선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네, 던져 주셨어요. 계속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싸우자는 거죠? 네. 뭐 항상 모든 정책엔 예산이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저도 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강성희 의원실에서 그 무상교통에 관련된 그 토론회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 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토론회를 가져서 저도 이제 그 토론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항상 문제는 이제 예산으로 귀결되긴 하지만 모두 이 청소년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저는 이게 교통 약자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후 위기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기후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좀 어려운 시기에서 종이컵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버려라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시기에 어렸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율을 좀 높여서 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와 구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사실 용돈 받아서 그 비용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 세대들한테 좀 줄여주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두 분의 의견은 존중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건가요? 네. 네, 아름답게 좀 약간 마무리된 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짚고 싶은 거는 진보당이 그 미래 유권자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앞으로 이제 2부에서 또 약간 의견이 갈릴 부분도 더 있기 때문에 일부 정책에 대한 어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자, 1부는 약간 정책 얘기도 하고 약간 얼어 계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2부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세 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올해가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 획정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전라북도가 어떻게 또 한석이 주는 획정안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고 반발하는 것도 많은데 세 분 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획정 물론 이제 세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지방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획정안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천 의원님. 네. 올해 1월 기준에 우리 전국 그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네. 토대로 해서 하한선이 13만 6,600명, 상한이 네. 27만 3,200명 기준에서 22대 총선에 그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전주가 이제 인구 변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네. 획정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생각은 네. 우리가 지역색을 보면 너무 정치력이 약화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지역색은 저희가 여당이지만 야당 네네. 갖고 소수당이고 또 민주당에 거의 뭐 독주가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더 씹속으로 가면서 네네. 좀 더 인재를 네. 좀 더 젊고 훌륭한 인재들을 뭐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또 저희 또 여당 뭐 국민의힘이든 좀 많은 저를 내서 네.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떤 거? 다시 질문. 이성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왜냐면 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네. 이 지역 내 네네. 우리는 소수당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10석, 9석으로 무너지는데 대부분 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뭐 했어?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뭐 당이 항상 얘기하는 네. 것처럼 민주당 다 뽑아줘도 네. 도대체 국회에 가서 뭐 하는 일 네.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총선에는 자석은 그대로 놔두되 네. 정말 우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또 특히 우리 2016년에 그 우리 정우천 의원님이 을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지금 비례 이제 2선 하시고 이제 3선째 도전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우리 정말 일하고 예산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을 뽑아서 현 정부의 여당이니까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열석은 고수하되 우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게 꼭 우리 국민의힘의 또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집권 여당의 힘을 얼마나 더 실어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네. 문제는 또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역 문제랑 전국적인 문제랑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진보당이라든지 국힘이 이 전북에서는 소수당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집권 여당이고 저는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안이 요번뿐만 아니라 전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그 기간을 안 지키잖아요. 매번 법을 위법하고 거의 사물화 시켜버리는 이렇게 무력화 시켜버리는 이런 행태를 전 뜯어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뭐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가장 큰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뽑을 나를 대표해줄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네. 아니면 그 후보가 아닐 수 있는데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촉박하게 나왔을 때 그 후보를 검증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매우 이 선거구 획정안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손 의원님하고도 문제점을 매번 느낀 거죠. 똑같이 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여당 역할을 하는 민주당 뭐 했어?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어쨌든 간에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다만 각자가 처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몫은 있는데요. 그 역할과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보당도 그 역할을 네네.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정개특위에서 이제 심의안이 올라오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될 네. 텐데 저는 특히나 전북에서 한석을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엄격한 진짜
지역 차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수가 전북만 줍니까? 네. 강원도도 줄고 경남도 줄고 경북도 줄어요. 네, 그 말씀은 제가 또 질문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두 분께 똑같이 드렸냐면 이현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양당의 약간 뭐 스탠스, 생각 어떤 건지 좀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제 뭐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유탄을 알려드렸는데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탄이 날라온지 이 정도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너무 약했어요.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아직 획정은 안 됐지만 안을 보면 그 임실 순창 남원이 폭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가. 네. 거기에는 이용호 의원님이 계셨었고 아하. 이용호 의원님은 여당으로 가셨는데 결국엔 이 획정안 여당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 안 했냐가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어차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저기는 의석 하나 줄여도 되겠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고 실제로 이 지역구 하나 한 석이 준다라는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에서 다 막고 있어요.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여당의 중앙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 받아서 네. 제가 이 의원님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일단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여당이 내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선거구 획정위에서 물론 이제 뭐 눈치는 봤을 것 같다. 추정된다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여당이 내놓았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만 줄었냐 경북도 줄고 준 데 많은데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왜 전북만 한석을 줄이냐 전북이 봉이냐 뭐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아까 뭐 이 의원님 말씀대로 뭐 보복 아니냐. 근데 그렇진 않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획정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인구 변화에 의해서 또 했지만 또 농어촌 지역을 또 대표하고 우리 네. 지방을 그렇게 줄인다는 것은 조금 국가 번영 차원에서도 발전 차원에서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보복성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새만금 때도 뭐 보복이냐 어제 그랬지만 절대 정부가 간다면 그 전에 그 민주당도 정부가 운영할 때 모든 게 있으면 뭐 안 되는 것은 무슨 나쁘다고 그렇게 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꼭 안 좋은 점만 꼭 꼬집어서 여당의 책임이다고만 그렇게 물은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대구의 달서구도 포함이 되는데 네. 거기는 솔직히 엄연히 얘기하면 여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누가 봐도 알겠지만 제1야당 강세 지역인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020년에도 사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 낼 때 그때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텐데 그때도 한석은 줄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는 말씀. 그렇게 단 한 가지 또 네. 뭐 아이고 모래 싸움의 새우등은 저희 같은 소수당이 항상 지는 겁니다. 보복이다 30일 이런 전에.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전에 새만금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네. 오면서 우리 협치에 뭐 물꼬를 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도 그런 성과가 이루어졌고요. 항상 보면 그 협치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지 보복이다 해서 그 또 반대반에 정부에 대해 반해서 그 전에 새만금처럼 머리 깎고 가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협치해서 더 얘기하고 대화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함께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원 계속 죄송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약하게 하고 있어요. 장이잖아요. 그 정도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저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자세요.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 또 좀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봐야 될 뭐 포인트? 이게 뭐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제3지대, 뭐 신당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켜서 호남 지역에서 굉장한 이제 의석수를 차지했었죠. 원내 정당까지도 했었고 네. 원내 진입까지 했었고.
이런 제3지대 신당 어떤 좀 바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말고 우리 지역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무나. 먼저 네, 말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가장 바람을 불었었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저는 물과 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는 서로 섞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융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결국에는 바른미래하고 민주평화로 쪼개졌었어요. 결국에는 또 진보와 보수 쪽으로 쪼개졌다가 흡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분들도 분명히 알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때는 한 번쯤 한번 믿어볼까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깨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요. 우리 손 의원님 왜냐면 예. 사실 말씀하세요. 네. 진보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약간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신당 아니면 제3세력이 등장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네. 뭐 옛날 국민의당도 사과로 들었잖아요. 네. 4년마다 국민들은 신당을 하나씩 보고 있다. 네. 그리고 4년이 되기 전에 없어졌다가 또 튀어나온다. 저는 네. 이런 현상은 흔히 말하는 지금 기성 정치에 대한 오히려 혐오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이합집산, 떴다방 네. 이런 정도로밖에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번 선거, 이번 총선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전북에서는 저는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에서 집권 야당이지만 어쨌든 일당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피로도 이런 것들도 반영된 총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진보적인 정당들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민심이 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제3지대 친당은 언급할 게 별로. 그게 아까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의원님 또 죄송합니다. 편하게 저는 얼마든지 준비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 좋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그 전국적인 현상을 떠나서 우리 지역만 보면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당도 그런 피로도와 맞물려서 이 호남 지역에서 빵 터졌던 건데 이번에도 뭐 그 피로도는 같은데 다만 그 피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진보당이다. 여기 있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이신 거 네, 맞습니다. 같아요. 여기도 제가 있다고 네, 말씀하셔야죠. 네. 예. 그래야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뭐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그 양당 정치에 너무 피로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이 우리 전주시에서 됐다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너무나 보궐선거에서 너무나 대안이 없었고 네. 너무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다. 저는 그렇게 거부심이 났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세게 나오시네. 새로 신당을 창당하다는 네.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불성설이고 거의 또 이 사람 저 사람 짬뽕에서 아까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고요. 그것마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더 피로감을 더해준다 증폭이 돼서 정말 싫어하고 사고를 덜 수밖에 없고 거의 원하지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내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피로도가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혹시? 저희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도 네. 지금 뭐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또 그 윤핵관이라고 해서 또 의원들이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민주당 내도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자체는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네. 이 지역을 우리가 다 석권하겠다? 그거는 정말 안 될 말이고요. 네. 이번에만큼은 좀 다른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집권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물 한 잔 드시고 말씀하세요. 아유, 방금 먹었어요. 방금 먹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사실 누가 일을 이 지역에서 하는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기초의원들이 그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전주을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균특이라든지 특교를 내려줘서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자 삼천 서신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집행부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보당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 허브 복합센터 개발, 농협 중앙의 이전, 금융 공기업 유치,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이게 하나도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가장 많은 현수막을 봤던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정말 시민이 어디서 아파하는지 잘 짚어내긴 했지만 정작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아까 대안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엄청 뛰어다니고요. 국회의원들 정말 뭐 전주에선 정치 1번지 같아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알지 않을까. 어떤 공약을 냈었고 어떤 공약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힘 있는 정당이고 이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정당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정당이다. 열심히 하는 정당이다. 저 이어서 한마디. 말씀. 민원이 청구를 빗발칩니다. 하셨으니까. 아니. 교통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잠깐만, 뭐, 우리 손님 네네. 말씀하셨어요. 재선거 말씀하셨는데요. 네.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 제공이 아하.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재선거가 이루어졌고 네. 여러 가지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뭐 4월에 선거였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고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8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년간의 그 기간을 좀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부질이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쌓여있던 것들의 주민들의 민심과 그리고 저희 진보당 당원들의 진심이 합해져서 전 당선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후보가 없더라도 그냥 진보당이 그냥 당연히 당선되라고 예측하거나 관측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여져 있던 이런 여러 것들이 저는 좀 폭발됐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진검승부를 가려야 될 시기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그 특별세 그런 거 얘기하세요. 아까 그 이성국 소통하면 의원님이 되죠. 그 정치 1번지 전주시 을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기초 의원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네. 거기에는 무소속 의원이 있고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정은천 의원님의 지역구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도 많이 갖고 오고 네. 특교세를 해서 그 효월공원에 3억을 또 무소속 최영병 의원님이랑 저한테 얘기를 해서 네. 거기를 지금 시민의 그 맨발 걷기 네. 그걸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산을 안 가져오고 뭐 올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해서 여당의 힘을 좀 아유, 실어주면 좋을 네. 텐데. 그 틈을 이용해서 딱 홍보를 또 아니 하시네. 그거 잠깐. 짧게 한 번만 반박. 아니 그거 너무 의원들님 네. 진짜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치가 필요하고 함께 가는 게 그래요.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당이 함께 사는 길이고. 의원님 열심히 하면 하신다고 좋겠다. 하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보궐선거라는 건 분명히 진보당에서도 인지를 했을 거고 네. 공약을 냈으니 어찌됐든 지켜야지만 지켜내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은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 정리하기 전에 제가 그 여러분 원고에 없는 질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그 AI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챗 GPT에게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챗 GPT에게 던졌냐면 자 전북 지역 정치를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내놓더라고요. 자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궁금하네. 자, 전북 지역의 정치적 리더십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전북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안호영, 김성주, 강성희, 이용호, 정운천 등 여러 정치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AI가 던졌습니다. 질문이 엄청 긴데요. 엄청 긴데요. 요약하자면 여기까지요. 그럽니다. 네. 전북의 위상, 정치적 위상을 발전시키고 또 전북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떤 정치인의 자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국회의원들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좀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일단은 야당 강세 지역이니까 사실 대선 때만 봐도 많은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전남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당내 입지를 좀 더 다져야 한다. 네. 그리고 많은 투표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이런 지도자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면 조금 더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선 의원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다선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보다 제가 여기서 가장 젊지만 네.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경험이 많아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지만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 저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네, 더 네. 중앙에서 입지를 다지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좋은 말씀인데 하나 좀 거슬리는 게 여기 중에 가장 나이가 젊다고 누가 그래요? 아닌가요? 저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입지가 되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키워줘야 되는 중앙에까지 가서 이 지역 정세를 좀 알리고 지역세에 이렇게 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되고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사그라들이고 또 새로운 신인 그리고 또 기존에 또 많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들은 또 몇선 되다 보면 위에서 그래서 지역세보다는 공천에 또 목이 메이고 줄서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수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도 수가 부족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재 영입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컸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키워줘서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 배려하고 협치를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제 그 두 부자 정당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진보당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전북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진보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이고, 예.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진보당이니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말의 근서에는 그거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정치도 경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을 평가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지 전북의 정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 된 것 같은데요. 세 분께 이거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성국 의원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약간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그 국회의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향이 전주요, 고향이 익산이요 하고 내려오신 분들 많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부분 다 그냥 서울에 사시다가 그런 것보다 여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지방의회부터 잘 성장해서 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북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세 분이? 세 분 다 혹시 그런 욕심들이 좀 있으십니까? 갑자기 너무 그러면 이것도 제가 먼저 봐야 예. 좀 망설이시는 것 같으니까 네. 꿈은 겸손하지 말라고 그랬었고요. 네. 실제로 전주 갑 지역위원회하고 전주 병 지역위원회는 기초광역의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랬죠? 현재까지 네네.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전주울 지역위원회가 가장 요란스럽기도 하고 소란스럽지만 분명히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은 네. 전북에 있는 정치권 어른들이 후황양성에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성국 의원님은 2028년 아니면 2032년? 줄 내려오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고 기회를 잡기 전에 실력이 워낙 지금도 좋으시지만 실력을 계속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손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너무 먼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2028년. 네, 저는 네. 사실 이제 기초의원을 이제 첫 입성해서 이제 진짜 새내기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고 여러 가지 배우면서 터덕거릴 때도 있고 열심히도 하고 있고 하는데 기초의원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소수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의원보다는 자치단체장 아하. 의 역할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아, 그렇구나. 2026년이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 네, 아까 뭐 이성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원들은 기초의원하고 또 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점차적인 경험을 쌓으면서 내공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기초의원 했으니 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지역 현안을 네. 제대로 알고 또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에게 박수, 각자에게도 막. 네, 아유,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네, 시간을 잠깐 좀 짧게 드릴게요. 그 각자 뭐 지역에 계신 유권자도 괜찮고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씩 하고 인사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 의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눴나 싶고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는 꼭 우리 또 여당 또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서 국회에 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꼭 더 다시 한번 나와서 정말 더 진솔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끝으로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 네, 저는 전국의 시청자들한테 네, 저희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지금 8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시기가 워낙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전주 시민, 익산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기성 정치에 대한 아까 혐오감, 무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를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를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또한 익산 시의회에서 진보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그 모습을, 그 효능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국 의원님. 정당을 떠나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누가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지 시민분들이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지역이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벌써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일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꼭 신중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괜찮았나요? 예, 저는 괜찮았어요. 오늘 3인 3색 정치 토크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모시려고 하는데 안 나오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저는 지금 1시간 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내일 알겠습니다. 아직 회기 안 끝났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 세 분, 질문 있다고요.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